과학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Once Upon a Time.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지구가 등장했잖아요. 이제 이 지구를 푸른별로 바꿔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은 특징들을 보자면 먹거나 호흡하거나 광합성하면서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본, 생식을 통해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징을 바꾸는데요. 적응하는 어,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생식과 적응을 합쳐서 우리는 진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진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생명 시작부터 얘기해 볼게요. 밀러와 유리라는 사람은 유기물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같이 원시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원시의 대기 상태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체 조성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기불꽃 쏴서 아미노산 등의 유기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전자, 핵산 같은 유전자로 발현할 수 있는 것을 출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려면 이 유기물이 등장하려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루고 있는 RNA와 DNA 중에 DNA에 단백질 합성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합성 관련 정보 가지고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을 가지고 이 유기물 때문에 핵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유기물, 단백질이 먼저일까요? 이 단백질을 정보 갖고 있는 DNA 같은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먼저일까요? 핵산을 통해 거기 단백질 합성 관련 정보가 있으니까 유기물,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이 서로 결합하여서 DNA 같은 핵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직 우리 과학자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38억 년 전에 그 유기물들이 또 결합해서 생명이 등장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앞에서 봤던 대륙 이동 때문에 만들어진 열수 분출구, 말하자면 화산, 수중 해상 화산에서 이 생명이 기원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핵 생물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법으로 서로 나눠져서 증식하고 단순한 분자를 합치해서 에너지와 영서를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기에는 양식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바다에 이 생명들, 이 어느 생물과 비슷한 이 생물들이 많아지면서 먹을 수 있는 단순한 분자들이 줄어들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남세균이라고 하는 남세균이라는 생물이 이 이산화탄소와 태양에너지 그리고 물을 가지고 산소와 포도당, 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라는 능력을 스스로 얻게 되는데요. 이 남세균, 현재는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로 남아있죠. 이 산소, 이 광합성의 그 생성물로 만들어진 산소는 대기와 바다의 조성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5억 년에서 15억 년 전, 이 산소를 통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흡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세포들은 광합성과 다르게 산소, 포도당, 물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세포들이 엽록체로,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생물들이 미토콘드리아로 세포 내에 공생하게 되면서 더 진화된 진핵 세포나 진핵 생물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약 10억 년 전, 10억 년 전, 유성 생식이 가능한 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유성 생식, 유성 생식할 수 있는 생물들은 변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더 다양한 특징들을 어떤 자손이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되면서 그 환경이 변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크게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7억 년, 6억 년 전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통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갑자기 출현하게 되고요. 특히 5억 년에서 4억 년 전 척추동물, 척삭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한 25억 년 이때쯤부터 아까 그 남세균이 25억 년 전부터 쌓았던 그 산소들이 만든 오존층이 자외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간 때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면서 덮이는 그 부분들이 식물과 균류들이 번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4억 7,500만 년에서 3억 6천만 년 전에 생물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4억 4천만 년 전에서 3억 6,500만 년 전 이 사이에 종의 70에서 80%가 전멸하게 되는데요. 식물과 균류들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점점 육지에 상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서류와 곤충, 파충류 순으로 상륙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말기에는 판게아, 하나의 초대륙이 형성되는데요. 규모가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생물들, 기존에 없었던 또 다른 생물들의 어, 등장 혹은 주 무대가 되게 되죠. 2억 4,500만 년 전 공룡과 포유류가 등장합니다. 2억 4,500만 년 전에 공룡이 등장하고요. 약 2억 년 전에 포유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수 500만 년 전 육지 동물종 90%, 식물종 50%가 사라지면서 포유류종이 또다시 이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이 되게 되죠. 오늘은 빠르게 이 생물이 등장하고 이 생물이 어떤 생물들이 이 지구를 지나가는지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가 빠졌죠. 표류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은 다른 특이한 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로 이제 오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 그 전에 문명 전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